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강좌, 춘천의 항일 독립운동과 우리 지역에서 애면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8번째 얘기하는데요. 저는 춘천 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 맡고 있고요. 오동철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었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나 여기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공개 처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요걸 보면서 춘천의 항일 독립운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애면받은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 기록으로 남긴 책자들이 발간된 걸 보면 강원도 항일 독립운동사라는 책이 강원도 강복회에서 이제 만들었던 책인데요. 1992년에 나왔고, 춘천 독립운동사가 춘천문화원에서 1999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아마케에서 2015년도에 춘천의 항일 독립운동 이야기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이 쭉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오해를 한다거나 어떤 편견을 가진다거나 이런 걸 아예 배제하고 나서 좀 담백하게 그냥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독립운동을 보면 1907년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이 이전의 독립운동도 있었어요. 1896년에 춘천 의병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를 제가 빼놓은 이유는 우리가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게 1910년이잖아요. 1896년은 그보다 15년 전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기 전에 일어났던 것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뺐고요. 근데 왜 1907년이냐?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건 1910년이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 해서 이미 협정이 맺어지거든요. 강제협약이 맺어지는 거죠. 고종이 도장을 안 찍었던.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네 보호해줄 테니까 너네 우리 말 들어, 이런 강제협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905년 이후부터는 이미 조선은, 대한제국은 국가로서의 어떤 이 자긍심이라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1907년에 일어났던 항일 운동은 독립운동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견해입니다. 춘천에는 정미의병이라서 1907년에 있었고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30년대에 가면 춘천 농업학교의 항일운동, 그 다음에 춘천 고등학교의 항일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공산청년동맹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독립운동들을 했던 것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하나 좀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받지 못한 공적들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그 당시에 지금 농업학교, 지금 소양고등학교죠. 거기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춘고를 혹시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나중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새롭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1907년에 있었던 정미의병이 일어나는 계기는 민비시해가 아니라 강제늑약 이후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군대가 해산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고 일본 군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당시에 관군을 하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의병이 봉기가 되게 되고, 이때부터 의병은 무장의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동안은 낫과 홈이
칼 갖고 싸웠다 그러면 지금은 총을 가지고 싸우는 의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도 희생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의병입니다. 이게 정미의병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민금호병장이라고 이분은 원주 진위대라 해서 이제 대한제국의 원주에 주둔하는 군대의 대장으로 있던 분인데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나니까 의병에 투신해요. 그러면서 서울로 진격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격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강년이라는 의병장하고 같이 이제 하죠. 이분의 가장 총대장은 이인영이라는 그 의병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전라도 쪽에서 이제 의병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서울 탈환작전에 막 참여해서 가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못 갔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이 당시에 죽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이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1907년 2월 29일에는 민금호 의병장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치열하게 의병을 했던 분이고요. 이 당시 민금호 의병장은 백전백승이었었다고 이야기해요.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민금호 의병장이었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보시다가 여기 우선 잠깐 멈춰놓고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춘천의 3.1 독립운동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항일 독립운동사하고 춘천의 항일 독립운동사, 강원도 항일 독립운동사, 요거 그 다음에 춘천의 항일 독립운동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책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가 고종이 승하하는 시기죠. 고종이 승하하면서 고종 장례가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막 만세운동이 준비가 됩니다. 2월 27일 날 서울의 보성사에서 이제 2만 1000장의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된 다음에 이 중에 2000매가 강원도로 오게 돼요. 강원도하고 이제 함경도 쪽으로 가게 되는데 28일 날 여기 이제 이 강원도하고 함경도로 오려면 그 당시 이제 철도가 철원으로 가기 때문에 평강으로 가는 철도에 탔던 안상덕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갖고 와갖고 평강에 있는 천도교인 이태은이라는 사람한테 700매를 이제 전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기마에 150매하고 철원에 170매, 화천에 90매, 해양에 120매, 그 다음에 춘천은 임종환하고 신윤철이라는 분에 의해서 150장이 전해져요. 독립선언서가. 그리고 이제 3월 2일부터 3월 4일 사이에는 춘천군을 제외한 강원도의 다른 지역은 배포가 전부 이루어집니다. 근데 춘천은 왜 배포가 이루어지지 못하냐면 3월 4일 날 임종환하고 신윤철이라는 분이 춘천의 여인숙에 묵고 있었는데 묵으면서 이걸 이제 독립선언서를 일본인들한테 들킬까봐 땅속에 감추어뒀었어요. 그랬는데 체포가 되죠. 그러면서 150매를 압수당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못해요. 자연스럽게 3월 1일 날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지만 춘천에는 만세운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3월 1일 날은 그렇습니다. 자,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막 커지게 되는데 3월 10일경부터 춘천에서는 이제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봉이 윤도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교부장은 이준영이었었고, 그 다음에 박순교라는 분이 북산면에 이제 천도교인이었었고요. 이분들이 3월 15일 날, 이날이 춘천 장날인데, 이날 장날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자고 준비를 하다가 윤도순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못해요. 그랬는데, 3월 27일 날, 지금 신북에서 가까운 북산면 청평리에서 김봉이라는 사람 분의 주도로 해서 만세를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경찰한테 체포되죠. 그러고 나서 춘천 시내에서는 3월 28일 날 이 천도교인들인 이준영, 박순교, 허기준
이런 분들이 앞장서갖고 이제 이 요선동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헌병보존이라고 허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 편을 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 편을 들지 않고 같이 만세운동을 부르게 되죠. 이래서 이 4명이 모두 체포가 됩니다. 이 3월 28일 날. 그래서 춘천에서는 3월 28일 날 처음으로 이제 만세운동이 불러졌는데, 이때 춘천에서 만세운동을 그렇게 많이 부르질 않았어요. 많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순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월 28일 날 이후에 3월 31일 날에는 사북면 오탄리에서 또 이제 이교관이라는 분이 주도를 해서 이 만세운동을 부르려고 뭐 태극기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또 체포돼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죠. 4월 1일 날은 북산면하고 신북면, 지금 여기죠. 여기서 이제 수백 명이 만세시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산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4월 2일 날 춘천읍에서 수천 명이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그동안 전해져 왔는데, 이거는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4월 2일 날 춘천읍에 수천 명이 만세를 운동을 했다는 거는 그냥 전해진 이야기지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춘천에서 이 독립운동을 맞이했던 분들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춘천 농업학교가 1910년 4월 29일 날 이제 처음에 이제 1년제 농업학교로 지금의 교동, 여기서 이제 학교가 생기는데요. 이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제 1927년 8월 달에 3학년 학생들이 그 동맹휴학이라는 거예요. 이 동맹휴학을 하는 이유는 60만세운동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났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해서 동맹휴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이제 이 항일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춘천에서도 12월 10일 날 이때 농업학교가 또 중심이 돼서 동맹휴학하고 우리가 일본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리고 또 만보산 사건과 항일운동이라 해서 이제 1931년에도 이 토지개간을 둘러싼 사건에서 이제 이 촉발이 됐는데, 이것에 이제 동조하는 운동이 농업학교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1934년에도 이런 농업학교가 있었고요. 1937년에도 농업학교가 동맹휴학을 통해서 일본에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심지어 우리 수업도 일본인들이 하는 수업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전체가 청평사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춘천고등학교의 항일운동이 또 있는데, 이 춘천고등학교는 1924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만들어지고 나서 1926년 4월 26일 날 순종환제가 서거하니까, 이때 이제 그 일본인 그 교사하고 학생들이 우리는 순종환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복을 못 입겠다. 이러니까 일본인 교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 3학년 학생 120명 정도가 수업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2명이 퇴학이 되죠. 그리고 제2차 동맹휴학이 3년 후에 이제 또 열리게 되는데 1929년도거든요. 이때는 학생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한테 조선 역사와 조선어 문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조선어 시간을 더 늘려라. 그 다음에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맡겨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제 동맹휴학을 계획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6명이 정학처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농업학과와 같이 광주학생운동과 관련된 만세운동이 또 이제 이 춘천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역시 제3차 동맹유학은 1935년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역시 농업학교하고 동조해서 이것들이 그 당시에 동아일보의 보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춘천에서 만세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요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중학교하고 춘천사범학교의 항일독립운동이 있는데 이 1938년도에 춘천고등학교가 춘천중학교로 변경이 돼요. 예전에는 이전에는 춘천고등학교가 5년제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3년제로 바뀌면서 춘천고등학교가 춘천중학교가 되고 이제 대학교로 또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당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1939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요. 24명이나 체포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들을 다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들 중에 아마 어르신들의 집안이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춘천중학교 출신들이 그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4명이 잡혀갔잖아요. 이 중에서 6명은 기소유예가 되고 12명은 서대문 형무소에 전원 수감이 돼요. 그래서 6개월에서 3년까지 형을 선고받죠. 그 다음에 이제 춘천 사범학교에서도 독립운동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 전투복 착용, 전투복 착용을 거부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고, 백이민족 해방단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범학교 그 출신들 중에서 이 전해내려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그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혀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 이 당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 정도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1925년도부터 이 학생들이 아닌 이 당시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 쪽에 이 침투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출신들이 독립운동했던 사례들이 많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강에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었었는데, 우리나라 그럼 춘천의 독립운동사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의 3.1만세 운동의 진위 문제를 우선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원도 독립운동사하고 춘천의 독립운동사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 이 만세운동 기록은 3월 28일 날 춘천 읍내에서 수십 명이 만세를 불렀다. 그 다음에 북산면에서도 만세를 불렀다. 사북면에서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걸 보면 3월 10일 날부터 3월 28일 날까지 춘천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30에서 80명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춘천에서 수천 명이 만세를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강원도 장관했던 사람이 원웅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 올린 보고서하고 전보가 지금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한 내용도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춘천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건이 나오는데, 그 한 건의 기록에는 4명이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화하고 통천, 강릉, 홍천, 양양, 원주, 그 다음에 이천, 이건 경기도 이천이 아니고 강원도 이천입니다. 지금 북한 땅이 되는. 여기에서 만세운동을 부른 게 이제 천도교들이 뭐 15명의 만세를 불렀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보고가 된 걸 보면은 춘천에서 수천 명이 불렀다 이랬는데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건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춘천은 만세운동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1919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강원도 장관이 보고한 정보하고 전화 내용 그걸 다 살펴보면 춘천 관련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3월 28일 날 거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전국 그럼 다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강원도 장관이 지역별 만세운동이나 시위를 보고한 시위 사건을 보고한 횟수를 보면 양양이 10건이 있고요. 평강, 통천이 7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홍천이 8건이 있고 김하가 2건, 강원도 이천이 3건, 양구도 2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주가 3건, 행성도 2건, 철원, 삼척, 울진, 간성 여기도 다 1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7건 정도가 그 당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는 걸 보고를 하고 있는데 추천이 없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근데 도장관이 전보나 전화로 보고하지 않은 내용 중에 일본 그 헌병들이나 경찰들이 소요사건이라서 이제 써놓은 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요사건 관계 처리라는 문서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면 춘천의 3월 28일 날 만세운동과 화천, 인제에서 각 1000명 정도가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춘천이 1000명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화천, 인제가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당시 3월 28일 날 춘천에서는 수십 명,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십 명이 만세를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화천은 기록상에 2000명이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춘천의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사실들이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후대들한테 가르쳐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각 문헌별로 나오는 만세운동들이나 이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정부 기록물이죠.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한 표인데 3월 1일 날은 보면 그 내용이 다 같아요. 3월 1일 날은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기록들이니까 3월 4일 날도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7일 날은 춘천 항일 독립운동사에는 춘천 농업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월 15일 날도 역시 춘천 항일 독립운동사에는 수천 명이 오전 11시간에 소양강변에 모여서 만세 시를 불렀는데 이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 독립운동사에도 없고 정부 기록물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 날 청평 만세 시위에 관해서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3월 29일 날 만세 시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요거는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맞을 거다.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춘천읍에서 수십 명이 만세 시위를 불렀다는 부분은 정부 기록물에도 30명에서 80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다. 4월 1일 날 기록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4월 2일 날 이렇게 기록은 또 정부 기록하고 춘천 항일 독립운동에 썼던 기록이 좀 다르기 때문에 1999년대에 발행된 춘천 항일 독립운동사나 1992년에 만들어졌던 강원도 항일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기록들은 꽤 여러분들이 정부 기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위를 파악하는데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앞으로도 두고두고 살펴볼 부분이고요. 요 표를 보면 각 지역별로 이제 만세운동을 불렀던 날짜와 끌어가야 됩니다. 이 표는 지역별로 이제 춘천, 원주, 강릉, 양양, 철원, 화천, 홍천, 김하 이런 쪽이 이 날짜별로 이제 만세운동을 부른 사례든가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례들을 쭉
인원까지 합계를 내놓은 건데요. 이건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춘천은 30에서 80명, 원주는 1080에서 2350명, 강릉은 260명에서 335명,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양양인데요. 양양은 거의 4,500명까지, 철원이 4,200명까지, 화천도 2,060명, 그 다음에 홍천도 1,800명 정도, 그 다음에 김화가 3,500명까지. 이 표를 보면 춘천은 만세운동을 부르기가 거의 어려웠던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춘천에는 일본인 군인과 경찰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만세운동을 부르던 분들의 사진과 이분들이 서대문연구소 복역했던 당시의 사진들과 이걸 그리고 이분들이 살았던 곳,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던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좌 때는 춘천의 독립운동사건은 올바른지 하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아니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강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